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무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죠. 오늘은 무용수들과 폴댄서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상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와 똑같이 정민주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편하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수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상은 정민주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고, 폴댄서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상은 제가 첨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주입니다. 저번 주 내용을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무용수들의 부상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민주 선생님은 현대무용 전공이신데요. 현대무용 전공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상과 더불어 어떤 동작을 하면서 특히나 부상이 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현대무용 전공뿐만 아니라 발레, 한국무용을 통틀어서 발목 부상 경험이 없는 무용수들은 정말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대무용은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스피드 있게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감을 이기지 못해서 발이 꼬이거나 점프 또는 테크닉 후에 잘못 착지했을 경우에 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상은 보통 발목 인대 부상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발바닥이 콕콕 찌르는 통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 정강이 쪽의 스트레스 골절도 무용수에게 자주 일어나는 부상입니다. 특히 현대무용수는 신발이나 토슈즈 같은 쿠션감이나 발을 보호해주는 것 전혀 없이 맨발로 춤을 추기 때문에 잘못된 착지 또는 반복적으로 발을 구르는 동작들이 지속적으로 발과 정강이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던 족저근막염, 스트레스 골절 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폴댄서들도 플립 후 착지할 때 발목 인대 부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상으로 보이네요. 발목 인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루틴을 나중에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요. 부상을 당한 후에 어떻게 부상 관리를 해주나요? 질문을 구체화해보자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센터에 가서 체계적으로 재활 트레이닝을 받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부상 이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인지가 궁금합니다. 무용 전공생들이 부상을 당한 후에는 정형외과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그 병명에 맞는 치료를 한 다음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하며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상 이후에 무용수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용수들이 바로 또 복귀를 해야지 자신들이 연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퍼포먼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관리 관련해서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무용수들도 특히 무대에서 아름다운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관리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편이죠. 체중관리를 할 때 운동을 하면서 빼는 편인지 아니면 굶으면서 빼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관객 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무대 위에 있는 저의 몸을 보게 되니까 체중이나 몸매 관리는 어쩔 수 없이 무용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연습실이나 탈의실에 체중계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마다 사실 이제 좀 눈총을 많이 받곤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라디오기도 하고 절 보는 눈들이 없으니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전공하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저는 이제 기초대사량 자체가 높아서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좀 체중이 내려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예고 동기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 관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적정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먹고 간식으로는 채소를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정말 누가 봐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실기고사나 찬반 수업을 앞두고 며칠씩 굶으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는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굶으면서 뺀다면 특히나 무용 연습을 하루에 정말 많이 할 때는 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어떻게 회복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간식을 먹는다고 해도 어떤 살 안 찌는 간식을 먹었는지, 아니면 영양주사, 예를 들면 링거 같은 거를 맞으셨을 수도 있고요.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굶어서 빼는 친구들은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좋은 컨디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량만큼도 못하고 연습을 30분 하고 나면 거의 기절해 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간식도 아예 절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간식 자체도 안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최연쌤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힘들게 개인 연습이나 레슨이 끝나면 병원 가서 링거를 맞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레슨 중에 너무 힘들어서 초코파이를 혼자 구석에서 먹었던 경험도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병원 가서 링거를 맞는 친구들을 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지 항상 의문이었어요. 일시적으로 굶고 나서 체중이 빠진다면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여유 현상입니다. 실제로도 정말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요. 왜 다이어트는 굶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모든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체중 감량 후에 유지하는 것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을 때 개인 컨디션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관리해 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무용수를 전담으로 관리해 주는 선수 트레이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수 트레이너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전 대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스포츠, 그러니까 체육 분야의 선수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건 선수 트레이너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을 때 개인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모든 공연과 실기고사를 소화해내고 만약 부상을 당했더라도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부상에 대한 예방과 재활 부분을 관리해주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단, 멘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 시절의 식단과 멘탈은 성인들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용수들을 전담으로 관리해주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무용수들이 몸으로 기쁨과 행복 또는 즐거움과 경이로움과 같은 여러 감정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무용수의 수명이 짧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춤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진솔하고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를 드리자면 이제 제 인스타 계정을 통해 폴댄서 분들과 무용수 분들이 공유해 주신 고민들을 논문 토대로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정방경사 체형들이 하면 좋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요가의 무용수 자세 혹은 폴에서의 이글 동작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련 방법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혹시 또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